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와 제시카입니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작은 도시 홀리스터. 여기엔 약 20년 전부터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던 한인 부부 한 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당시 49살이던 아내 유니 씨는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때는 2017년 11월 28일 저녁 8시쯤. 이날 유니 씨는 평소처럼 일을 끝내고 집 근처 헬스장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거길 빠져나오는 모습이 주차장 CCTV를 통해 포착됩니다. 문제는 이게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란 점이에요. 이후의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엄마의 실종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두 딸이었습니다. 이 딸들이 직장과 학교 때문에 차로 집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LA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매일같이 엄마와 통화를 하던 사이예요. 그런데 11월 28일 이후에 도통 엄마랑 연락이 되질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요? 아빠겠죠. 그래서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하고 연락을 했는데 아빠의 대답이 놀라워요. 할머니가 많이 위독하셔서 너네 엄마 한국 갔어. 네?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요? 그래서 딸들이 바로 확인차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요. 근데 이들은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었고요. 수상함을 느낀 딸들은 결국 엄마의 실종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한편 수사에 나선 경찰 입장에서는 유니 씨 실종의 2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남편 말대로 한국에 간다고 집을 나섰는데 자발적으로 뭔가 사연이 있어서 잠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범죄에 연루됐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내막을 알기 위해서 경찰은 가장 먼저 남편을 만나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게 되는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49살이던 남편 지상림 씨 외에 뜻밖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45살이던 최정아 씨. 최 씨는 남편의 사촌 여동생이에요.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왔다가 마침 여기 있는 친척집에 방문을 했다는 거죠. 네, 이 당시에 경찰로서는 어쨌든 유니 씨의 행방을 찾는 게 급선무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집에 있던 남편 지 씨 그리고 사촌 동생 최 씨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휴대폰을 돌려줬고요. 하지만 이때 두 사람은 경찰이 왜 우리 핸드폰을 수사하냐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음날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서 왜 우리 걸 수사하냐 하면서 막 항의를 했을 정도인데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수사관은 좀 갸우뚱했죠. 아니, 가족이 지금 실종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좀 봤다고 이렇게 화를 낸다? 이게 너무도 부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은 유니 씨 실종 수사에 별다른 다급함이나 또 추가적인 궁금증도 없어 보였고요. 그럼 설마? 며칠 후 경찰은 수색 영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 씨 자택을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집안 곳곳을 압수수색하게 되죠. 그 결과 수상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자, 우선 경찰이 집을 딱 들이닥쳤을 때 마침 그 사촌동생 최 씨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주방에서 표백제로 막 뭔가를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하냐 했더니 이게 곰팡이가 생겨서 그런 거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딸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이 집안에 보라색 카펫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주방 그 아일랜드 식탁 앞에 있는 카펫만 제거된 거예요. 없어요. 게다가 원래라면은 그 카펫, 보라색 카펫은 물론이고 그 위에 흰색 러그까지 놓여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몽땅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경찰이 여기에서 루미놀 감식을 진행합니다. 바로 혈흔 반응이 검출되었어요. 그 밖에도 집 뒷마당, 또 이 남편 소유의 SUV 트렁크에서도 혈흔의 흔적이 나옵니다. 분명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확실했죠. 이런 단서를 토대로 경찰은 남편 지상림 씨와 사촌동생 최정아 씨를 유닛이 살인 및 살인 공모, 증거 인멸까지 3건의 혐의로 검거를 하게 돼요.
이후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고 마침내 남편이 아내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털어놓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나한테 오는 어떤 사형 같은 걸 피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후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털어놓은 장소는 집에서 약 15마일 정도 떨어진 샌 베니토 카운티 외곽의 산악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막상 남편은 정확한 위치는 모른대요.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하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인근에 이 수색견 또 인력이 많이 동원이 돼서 도로와 협곡까지 샅샅이 뒤졌고요. 드디어 사건이 발생한 지 3주 만인 2017년 12월 20일 그 협곡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서 동양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구덩이에 몸이 파묻혀 있는 상태였고 속옷 차림으로 엎드린 모습이었는데 두 다리가 뒤쪽으로 접혀 있었죠.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실종된 유니 씨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입니다. 특히나 머리 부분에 강한 충격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뇌까지 손상이 됐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태만 봤을 때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정황인 거죠. 그 밖에도 어깨, 팔, 갈비뼈 등등에서 심각한 외상도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사라졌던 러그, 카펫 조각들도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에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유니 씨 것과 일치했고요. 자, 이렇게 이 시신을 여기에 유기했다라는 증거까지 다 나오게 되면서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는 듯 보입니다. 남편 지 씨, 그리고 그의 사촌 여동생 최 씨가 어떤 이유로 공모를 해서 유니 씨를 살해한 정황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지 씨와 최 씨가 서로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정작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남편 지 씨의 주장을 좀 들어볼까요? 그 사건이 있던 11월 28일, 그날 남편은 한국에서 온 사촌 여동생 최 씨를 직접 공항에 나가서 픽업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죠. 저녁이 되어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사촌 동생이 온다는 걸 남편이 전혀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낼만 하죠. 그렇게 남편과 아내 간의 말다툼이 시작되는데 순간 공포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남편의 주장에 의하면요. 사촌 동생 최 씨가 뒤에서 소프트볼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더니 냅다 유니 씨 뒤통수를 내리치는 겁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방망이를 휘둘렀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남편에 따르면 너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자기도 위협을 느껴서 뒷마당으로 도망을 쳤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상황이 좀 진정된 후에 남편 지 씨는 사촌 여동생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시신을 캐리어에 옮겼어요. 그리고 다음 날 사촌 여동생이 홀로 이 캐리어를 가지고 가서 협곡에 유기를 했다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디에 유기됐는지 몰랐다고 말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맞나요? 이게 갑자기 여행 왔던 사촌 여동생이 올케 언니를 이렇게 뒤에서 공격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그 시신이 협곡 쪽에 유기가 됐습니다를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면한 거고요. 그래서 당신 이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숨진 직후에 사촌 동생과 함께 미리 장소를 답사한 적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유기는 사촌 동생 혼자 한 거라 나는 몰랐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결국 이 사람의 주장은 애초에 나는 살인에 대해서는 전혀 가담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겠죠.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죽은 유니 씨에게 남은 상처는 명백히 강한 공격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항은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사촌 동생 최 씨, 이 사람은 한 160cm 키에 50kg 정도 나가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다 부졌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같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그렇게 세게 공격을 한다? 방망이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기에 더해서 시신을 나 혼자 유기하러 갈게
라고 하는 것도 좀 납득이 되질 않죠. 숨진 윤희 씨의 몸무게는 45kg예요. 그럼 최 씨가 그걸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혼자 밤길을 헤치고 협곡으로 가서 안매장했다? 심지어 그 유기된 장소는요, 차로 접근하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산길을 헤치고 여기를 어떻게 가가지고 유기를 하냐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죠. 한편 최 씨, 이 사촌 여동생 최 씨 또한 억울함을 호소해요. 경찰 진술에서 첫날 자기가 이 집에 도착해서 자기는 그날 올케 언니 윤희 씨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 좀 말을 바꾸더니 사실은 그 사건 당일날 나는 방에 있었는데 막 짐을 풀다가 보니까 윤희 씨가 귀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막 부부가 다투더라. 근데 싸움이 점점 막 소리가 커져서 내가 걱정이 돼 봐서 방에서 나와 봤더니 이미 윤희 씨 머리에 피가 흐르고 쓰러져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모든 건 그러니까 아내랑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사촌 오빠 지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이겠죠. 조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막 미국에 도착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최 씨의 부모님 또한 아니 걔가 왜 미국까지 가서 살인을 저지르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억울한 입장이었어요. 미국에 오자마자 첫날? 글쎄요. 범죄 전문가들은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 씨가 완전히 이 사건에서 동떨어진 사람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연루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필 최 씨가 미국에 온 날 윤희 씨가 죽음을 당했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또 윤희 씨가 실종된 후에 두 사람이 체포되기 전까지 약 8일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둘이 뭘 했냐? 그걸 살펴보면 둘이 공범이다라는 걸 의심하기 충분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희 씨가 사라진 직후에 사촌동생 최 씨가 즉각 그녀가 운영하던 코인 세탁소를 관리하기 시작해요. 또 사촌 오빠와 함께 파티에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거리낌 없이 아내 역할을 자기가 대신하는 듯하죠. 심지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쯤 되니까 다들 속으로 저 지금 둘이 무슨 관계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들고 있죠. 미국 수사팀이 조사를 해본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사실 지인들조차 둘의 관계를 의심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죽은 피해자 윤희 씨가 생전에 내 남편이 사촌동생이랑 막 밤새도록 통화를 한다 이런 불만을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남편이 한국에 있는 사촌 여동생 가족들 통장으로 2억 원이 넘는 거금을 송금한 적도 있었고요. 이게 아무리 동생이 어렵다고 한들 좀 그냥 도와준 금액으로는 굉장하죠. 수상한 건 더 있습니다. 사실 이 여동생 최 씨의 미국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건이 벌어지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에도 사촌 오빠 집을 왔었대요. 그리고 이때 와서 올케 언니 윤희 씨를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시 윤희 씨가 이제 지인들한테 말한 것을 토대로 보면 사촌 동생이 우리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나를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세탁소 열쇠를 빼앗아 갔고요. 또 언니는 뭐 이런 비싼 차를 타요? 하면서 차 키도 압수하려 들었고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참다 못한 윤희 씨가 막 너 왜 그러냐 하면서 둘 사이에 폭행까지 오고 가면서 싸움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경찰이 2번이나 출동한 기록도 남아있고요. 정말 이상한 사촌 시누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윤희 씨 그리고 남편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어요. 뭔가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윤희 씨도 이혼을 결심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 지 씨한테는 평소 총기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집 안에서 20정이 넘는 소총, 권총들이 발견되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윤희 씨도 사실 이런 걸로 인해 자기가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웠고 그렇다 보니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심스러워했다고 해요. 또 공공연하게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범인은 남편일 거야.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남편 지씨 그리고 사촌 동생 그 내연녀 최씨가 범인이라면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그런데 미국 수사팀이 추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 재산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딱 절반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지씨 부부는 홀리스터 지역에 살고 있었죠. 근데 여기가 부유층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부부는 개중에도 또 큰 저택에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부부는 당시에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온 상태였고 또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코인 세탁소 이것뿐만 아니라 또 같은 지역에 한 8억 원짜리 집도 소유하고 있었다는데요. 남편 지씨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걸 아내와 반딱 나눠야 되겠죠? 그럼 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망할 경우 재산은 한 사람에게 가요. 그러니까 수사팀이 봤을 땐 남편이 이걸 노렸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정황적인 증거들로 인해서 수사당국은 남편과 사촌 여동생이 공모해서 윤희 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것으로 판단한 후 두 사람을 정식 기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참 쉽지가 않아요. 우선 살인의 결정적인 증거, 흉기였던 소프트볼 방망이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남편 지씨 또는 사촌 여동생 최씨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범인인 건 맞아요. 주범인 건 맞아요. 근데 정확히 누가 어떻게 윤희 씨를 공격했고 어떻게 시신을 유기했는지는 제대로 된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는 증거 불충분으로 두 사람이 풀려날 상황이 생기는 것도 우려가 되던 그런 와중입니다. 한편 남편 지 씨는 수감된 와중에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직접 사건 조서를 꼼꼼히 살피고 선임된 변호사 대신에 본인이 직접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또 영어를 이제 2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셨으니까 잘 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언어적 문제가 있다면서 재판 기일을 자꾸 미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분명 재판에서 그렇게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D-Day. 지난 2020년 3월 마침내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1급 살인죄로 기소된 남편 지상림 씨는 유죄를 판결받습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공격해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이 된 거죠. 이로써 그는 최소 2042년까지 가석방 없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게 되죠. 이어서 2020년 7월 각각 재판이 이뤄진 거예요. 최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최 씨는 검사 측과 나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우발적인 살인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나는 완전히 관련 없다, 무죄다 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방검사는 아마도 이 계획 살인을 했다는 것에 따른 형량의 부담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정아 씨는 최종적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한국인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11년간 감옥 생활을 한 후에 출소하면 한국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두 공범의 판결이 마무리되었죠. 아주 어렵고 길고 긴 재판이었습니다. 사망한 윤희 씨,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던 두 딸의 엄마입니다.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기 전에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오로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죠. 그런 엄마를 잃게 된 딸들의 고통을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상한 엄마이자 아내, 가족, 그런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비정한 남편, 게다가 가족관계인 내연녀까지. 결국 법의 판결 앞에서 사실 이 공범 두 사람이 얄팍한 거짓말을 하면서 막 서로를 배신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두 사람에게 무거운 법의 처벌은 당연한 결과겠죠. 마지막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윤희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